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플로리에님이 정확히는 플로리에님 사정은 아니었어요. 예, 오늘 오시는 인터뷰 2분이 중간에 아무튼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늦어져갖고 플로리에님은 이제 원래 예정됐던 업무를 보러 가셨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는 호요요 PD와 개발순애님 그리고 꾸물 기자 그리고 저랑 이렇게 넷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의 성적표 좀 말씀해 주세요. 호요요 PD님. 네, 그래서 제가 플로리님한테 넘겨받은 성적표를 일단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글 358개, 댓글 1243개, 학계 5개, 추천 51개, 비추 15개. 성적표 자체는 이렇게 뭐가 있지는 않네요. 네. 비추 15개.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할까? 네. 네. 수능 전날에도 새벽 2시까지 자개질 하다가 말아먹더니 급기야 입대 1시간 전까지 자개질을 하며 입대 전 최후의 식사 현장까지 중계하는 회인. 군에는 사이버 지식정보방, 줄여서 싸지방이란 곳이 있는데요. 글 중에 싸지방 왔어요, 싸지방 출근 등의 내용에 싸지방이 포함된 글이 전체 글의 3분의 1 정도로 싸지방 지방령이십니다. 네. 은사랑표 님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EUN으로 돼 있고. 네, EUN 하트가 하트. 돼 있고. 근데 진짜로 입대하기 전에 계속 게시판에 있었어요? 예, 네. SRL 클럽에 네. 이 딴지 오기 전에는 거기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네. 입대 전에 갈비탕을 먹었는데 그 사진 딱 올리고 네. 예, 입대를 공군훈련소에 입소를 했죠. 와, 이게 참, 이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지난주에는 지금 딴지 게시판에 아마도 이제 모셨던 분들 중에는 최고령자로 짐작되는 네. 예, 목놈이 마을의 개님이 나오셨다가 나이 차가 거의 한 30살 이상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갓 입대한 1등병. 예. 예. 현직 군인. 파릇파릇하네요, 정말. 그냥 피부가 그냥 와, 근데 나 참 군인이 이렇게 하얗지? 하얀 가족에. 네. 제 생각엔 플로레님 군대 이야기 듣기 싫어서 가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야, 오늘 계속 군대 얘기 하게 될 텐데. 네. 네, 혹시라도 군대 얘기 듣기 싫으신 분들은 참고 들어야죠. 그러면은 입대하기 전에 까지 게시판에 있다가 친구들하고 왜 마지막 입대 전에 이병전야 막 그런 거 부르면서 보통 이제 술을 먹거나 그런데 그러진 않았나 봐요? 입대 전에 뭐 했지? 그냥 자기질만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친구 만나서 뭐 술도 먹고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좀 군대를 늦게 온 편이라서 애들이 다 군대 가 있으니까 같이 술을 마실 애들이 없어가지고. 예. 동기들이? 예. 마지막 날 밤하고요.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밤하고 입대하고 첫날 밤 혹시 어땠었나요? 기억나세요? 처음 입대한 날 저기 보충대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공군은? 공군은 육군처럼 뭐 논산훈련소 306? 네, 306 보충대.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102 보충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공군은 진주에 공군훈련소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다 거기로 오는데 첫날 밤 아직도 있지. 육군의 첫날 밤과 공군의 첫날 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부심 같은 건가요? 제가 역시 못 따라가겠어요. 부심이 굉장히 긍정적 부심이라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안 좋았던 추억에 예, 그걸 갖다가 그런 게 좀 있죠. 저도 육군이고 저기 꾸물 기자도 육군이고 예. 개발순애님은? 아, 전 현역 아닙니다. 전 면제 받았습니다. 아, 네. 면제시군요. 전 최종 면제입니다. 야, 친해 아주. 전부터 네. 있는 집 자식의 뭔가 포스를 풍기더니 여기서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나네요. 개발선생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딴 데 보면서 말씀하시고 있어. 네. 며칠 남았나요? 497일? 좀 남았어요. 일병이 그런 거 계산도. 이런 걸 알아요. 아, 그쵸. 군대에서 이런 얘기 꼭 하죠. 예, 아무래도 편집장님께서 가셨던 군대, 몇 년도 군번이세요? 제가 95 군번이요. 95. 꾸물님이 한 02? 03군번. 예. 또 지금 이제 또 1호 군번이요. 1호 군번. 예. 그래도 세 분이 되게 군대 문화도 다르고, 뭔가 이 군대 세대 차이가
엄청나죠.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편집장님이 싸지방이라는 용어를 이제 네. 아예 모르시는? 네, 처음 봤어요. 네. 아. 싸지방, 뭔가 나는 뭔가 퇴폐업소 같은 그런, 그런 데 가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뭐, 싸지방도 아니고. 근데 사실 네. 싸지방 꾸물림 때 있었어요? 아, 저희 때는 없었어요. 아. 네. 아마 지금 이거 듣는 분들도 거의 그쵸. 싸지방이 뭔지 모르시거나 그쵸, 나이 좀 드신 경험을 분들은. 못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만 접하고. 네, 은님이, 통칭 그냥 은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은님이 보면은 저희 게시판에 남긴 글 중에 지금 현재 아마 기존에는 다른 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딴지 게시판으로 이주한 후에 글의 3분의 1은 싸지방 얘기예요. 싸지방에 출근했습니다. 하이하이 하면서. 예, 그러면서 했던데 그 싸지방이라는 게 줄임말이죠. 예. 예. 사이버 지식 정보방 그걸 사이버 줄여서 정보방. 예. 쉽게 말해서는 이제 PC방. 예. 군대 내 PC방. 예, 맞습니다. 예. 거기를 그 이용을 거의 매일 하시던데. 예. 그게 가능해요? 일단 예. 원래는 돈을 내고 쓰는데 아니,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 아니요, 돈이야 뭐. 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 그렇죠. 문제가 될 수 만약에 있는데. 돈을 내고 쓴다고 하면은 메일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예. 근데 돈도 안 내고. 예. 저희 그 부대가 예. 그러니까 공군은 뭐 비행단도 있고 네. 포대도 있는데 이런 걸 이건 상관없겠지 말해도 뭐 말했다 문제 될 거 있으면 편집하면 돼요. 뭐 비행단 포대 뭐 사이트 이렇게 있는데 예. 말 그대로 비행단은 그러니까 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주로도 같이 쓰고 하니까 네. 비행단은 고지가 낮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고지가 아니라서 아. 예. 좀 그러니까 돈 한 시간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500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 돈을 내고 쓰고 예. 제가 있는 데는 좀 교고지라 해서 좀 고지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사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 뭐 복지 아. 차원에서 일단 아.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운영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내에서 그 내무반이라고 하고 생활관이라고 하더만요. 예. 그 용어들도 다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등병 일병이 평일날 예. 어떤 다른 장소에 그러니까 그 고참들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야. 그러면 혹시 안 때리나요? 아, 제가 뭐 때리고 뭐 맞고 네. 이런 거 들은 건 아직까지는 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좋아졌네요. 예. 아니면 이제 네. 안 보이는 데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 뭐 장난으로 장난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런 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게 공군의 특징인지 아니면 현 군대,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건지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행이네요, 정말. 예, 옛날 같았으면 막 네가 내미쳤으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 네. 대기실에서 보통 진짜 게스트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이제 들어가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우리 꾸물님이 이제 들어가서 편하게 내무반처럼 할까요? 뭐 이렇게 좀 무서운 느낌? 네. 아 정말 이게 놀랍더라고요. 아 진짜 다행인 거죠. 그 왜 최근에 윤일병 사건도 있었고 이제 끔찍한 군대 내 폭행 사고들이 간간히 이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군대가 지금 저는 이제 제대한 지 뭐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여전히 그러나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예. 아니면 예, 거기 계신 분들이 선임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인 걸 수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공군은 확실히 뭔가 학벌? 자세히 정말 모르는데 학벌이 좀 괜찮은 사람만 모여 있다?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래요? 공군이 지원하는 건가요? 예, 지원인데 네. 보통은 성적을 많이 보고 아니면 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격증 네. 위주로 보고 아 성적이라는 게 어떤 성적을 보죠? 시험 성적? 예,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으로 그걸 들어가는 그런 걸 거예요. 본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거 전혀 몰랐네. 네. 아,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공군에 간다는 건, 그러니까 일종의 군기가 없는 애들.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좀 군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공군에 이제 지원을 하죠. 예. 네, 그래서 네. 군생활도 육군보다 좀 길었어. 그쵸? 3년. 네, 저 때는 그랬어요. 그때가 아마 30개월이었나?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24개월입니다. 야, 그때 나 육군 때보다도 적네. 예.
지금 현역이 육군이 지금 몇 개월인데요? 지금 21개월. 그럼 몇 개월 차이 안 나네. 3개월 차인데 엄청 크다고 그게 군인. 군대에서 3개월 더 있으라고 하면 꾸물리면 예. 얼마 주실 건데? 예. 아까 싸지방에서요. 예. 그게 딴지 접속이 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거기서 싸지방 같은 데서 혹시 막아놓은 사이트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 통신만에서 네, 그걸 유해 사이트로 막을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이 딴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이트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구나. 막히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일과 시간 후에 이용하는 게 자유롭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오전 8시부터 일과가 일단 9시까지 출근이니까 전 출근 9시까지 예, 부서로 출근하는 예. 그 전까지는 또 쓸 수 있고 또 일과 끝나고 6시부터 또 청소 시간 전까지 9시 반까지 쓸 수 있고. 놀랍더라고요. 완전 진짜. 그냥 생활 아닌가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요. 사람. 아니 나는 뭐 좋다. 일과 시간 끝나는 거 6시인가요, 그러면? 예. 일과 시간 끝나면은 하나보다라고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아침에 뭐 싸지방에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놀라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 군대 생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보통 일반 보병들, 이게 제가 전형적인 이제 그 보병이었거든요. 그 철원 땅에 그 철책 근무를 서는. 그랬는데 또 새벽에는 늘 이제 점호 준비를 하고 그 군대에서는 점호가 굉장히 중요한 뭔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체크하는 거. 탈영병이 없나? 아니면 뭐 어디 짱 박힌 애들 없나? 뭐 사고 치는 애들 없나?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왜 교도소에서도 점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 숫자 맞추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성한 뭔가처럼 여겨져 갖고 그 시간이 되면 모두가 이제 긴장을 하고 사실은 그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이제 그거 끝나면 점호 끝나면 이제 뭐 이제 소대별로 가서 밥 먹고 오고 또 그때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또 업무라고 하지도 않죠. 뭐 그냥 그야말로 그 내무반 생활을 하거나 뭐 어디 교육을 가거나 저기 훈련을 뛰거나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어 갖고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시는 그 싸지방 말고요.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예,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 부대는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오, 그래요? 웃는 거 봐. 우리 집에도 없는.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네. 또 스타크래프트 그 할 수 네. 있는 PC가 또 5대 있고 또 따로 있어요. 게임을 예. 따로 할수 투요? 있는. 원인가요? 예, 원. 아, 네. 2는 안 되고 사용. 네. 예, 하고 당구다이 하나 있고 체력 단련장도 있고 네. 예, 노래방도 있고. 무슨 뉴스 보니까 거기서 술집 같은 그 통닭이랑 맥주 마시는 뭐 그런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그거는 아마 비행단 얘기 네네. 같은데요. 예. 아. 비행단에는 뭐 던킨도너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인터뷰가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분노가.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일병이시잖아요. 예. 그 월급은 얼마나 받으시나요? 월급은 14만 원? 그건 봤는데, 예. 그러니까 13원, 저 때가 이제 뭐, 일병이 한 13,000원 정도, 정말 한 10분의 1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그거는 근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뭐, 집값이 오른 것도 있고, 예. 예, 그게 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 월급으로 예. 저희 때는 거의 다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보급으로 나왔고 예. 담배도 이제 그때는 연초라고 해서 그렇죠. 한 보루 반에 한 2,500원인가를 주고 사서 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담배가 나왔어요. 담배가 나오던가 아니면 담배값이 나오던가. 네, 그래서 네. 그게 아마 월급에서 빠지고 했었는데 혹시 그 생활하는데 군 생활하는데 사야 되는 물건들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치약, 칫솔 이런 아, 세제. 그것도 사야 돼요. 예. 근데 원래는 보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최근에 기사 뜨지 예. 않았어요? 예. 그거를 아예 중단하고 예. 돈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한 5천 얼마 정도 매달. 예, 좀 합해서 14만 5천 얼마 정도 지금. 예. 요즘 군대는 그래도 소풍도 간다면서요? 예. 예. 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경주월드. 예. 예. 군대에서 소풍 가는 것도 아니 나는 이거 좋아요 일단. 예. 나도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나중에 군대 갈 걸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좋아지는 게 맞죠. 예. 예.
근데 아무튼 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또 좀 놀라워요, 정말. 그러니까 예전 더 이제 군번 높으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뭐 쌍팔년도 군대를 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비교가 안 될 텐데 저희 때는 이제 구타도 많이 있었고 먹는 게 사실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화가 PX를 아무나 못 가는. 그러니까 뭐 매점 가서 뭘 자기 돈으로 사 먹는다 하더라도 예. 이게 어디 군기 빠져갖고 지 혼자 가서 뭘 처먹고 온다. 막 이제 그런 식으로 갈구는 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먹을 게 부족한 그런 게 있었다가 군대에서 가장 먹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거든요. 라면. 라면을 먹고 싶은데 끓여 먹고 싶은데 이제 그걸 끓여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예. 보통은 이제 작업 나가서 이제 작업장에서 이제 몰래 끓여 먹어요. 근데 이제 소대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라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솥이 필요해, 솥. 그걸 이제 소대병력, 뭐 혹은 이제 분대병력으로 하니까 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라면을 먹으려면 그걸 끓일 수 있는 솥이 필요한데 솥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 고참, 한참 고참이, 저는 이제 그때가 이등병이었고. 지나가다가 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야? 양은 세숫대야 있잖아요. 세숫대야. 거기다가 이제 개가 밥을 막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고참 병장이 아 저거다. 바로 저거야 하면서 그 막 이제 걔한테 막 다가가더니만 개밥그릇을 훔쳐서. 그거 뽀구리를 그래서 해먹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 봉지 그대로. 그냥 뽀구리가를 먹을 때는 이제 보통 내무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철책에 있을 때 더운 물이 나오는 이제 그런 온수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이제 끓여 먹어. 예, 먹으려고 할 때 이제 끓여 먹으려고 할 때는 솥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개밥 그릇을 가져가다가 그걸 닦아서 그 소대원 10명이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어요. 삽 위에다가도 뭐 퍼먹고 한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라면 얘기 나와서 생각나는 게 라면 끓이기 위해서 새우깡으로 끓일 때도 있어요. 혹시 그 기름을. 네, 맞아요. 저 그거 아빠한테 들었는데. 예. 네. 새우깡에 불을 붙이면 네, 잘 탄다고. 라면 한 3, 4인분 정도 끓일 수 있어요. 반합에다가 라면을 담고 새우깡 하나를 이렇게 불을 붙여놓으면 그 화력으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새우깡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기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 지금 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않다는데. 미안해. 이거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현대 군대로 돌아와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정말 좋아졌네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어떤 어머니께서 네. 약간 뭐 다달이 그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묶어서 아들한테 소포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봤어요. 예. 보셨죠? 예.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군대에서 그 탈수기 예. 이용하는데 500원씩 들어가서 탈수기. 네. 세탁을 그러면 코인 세탁기. 네. 저는 저희 부대는 일단 세탁기 다 무료라서. 그래요. 그러면 빨래를 손으로 안 해요? 그래요? 야. 그 세탁기 사용하는 뭐 이제 뭐 병장은 무슨 요일 뭐 그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비어 있으면 쓸 수가 있나요? 그냥 비어 있으면 누구나 가서 이등병부터 2병부터 병장까지 누구나. 그냥 비어 있으면 그냥 누구나 쓸 수가 있는 예. 건가요? 지금 편의사님은 경야대 근처에 타고 계세요. 지금 네. 민주군대네 정말. 요즘에는 또 뜨거운 물 그냥 나오죠. 근데 그게 기름 보일러라 가지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뜨거우면 나오는 시간이. 그건 또 그거는 좀 힘들지. 겨울 이제 좀 추워질 건지 좀 있으면 좀 차가운 물 나오면. 그렇죠. 그렇군요. 정말 놀랍니다. 할 말이 없네. 편집자님 때는 다 손빨래 했나요? 그럼요. 그 겨울에도 그 더운 물이 안 나와갖고 다 찬물로. 저 때도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부대나 좀 큰 부대, 뭐 대대급이나 연대쯤 되면 거기엔 있었는데요. 저는 뭐 중대나 이쪽 생활을 해서 저도 철원에 그 철책을 1년 있었거든요. 뭐 그런 데는 무조건 뭐 전투복은 또 두껍다 보니까 손빨래가 안 되고 무조건 밟아야 돼요. 그렇죠. 짜지도 못하고 그걸 널어놓고 그냥 입고 막 그랬었죠. 제가 있던 부대가 또 6.25 때부터 있었던 부대, 아주 오래된 빼치카라고. 그렇죠. 빼치카 모르죠? 예. 뭐예요? 빼치카 있어요. 그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그 빼치카가 왜 그 러시아식 그 난로, 벽돌 난로 같은, 벽난로 같은 건데, 거기를 이제 불을 떼어갖고 옆에 이제 그 마루에 쭈루룩 누워있는 군인들을 이렇게
보온해주는 그게 있어요. 배치카라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 부대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부대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거길 사용하기도 했고. 화장실도 그럼 다 수세식일 거 아니에요. 똥탑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똥탑? 예. 네. 듣기만 해도 예, 더러운데요. 저희는 똥탑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나 뭔지는 알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똥을 싸면 이제 다 이제 수세식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푸세식, 쌓이는 거. 예, 푸세식인데 그게 겨울이 되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아, 진짜 싫다. 예. 그게 계속 얼어서 바닥은 얼고 이제 새로 위에 뭐가 쌓이면 그게 점점 올라와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변기 그 구멍을 이제 넘어설 때쯤 되면 싫다. 그 오한모를 가지고 깨는구나. 예, 그 똥탑을 깨야 돼요. 와, 진짜 싫다. 안 그러면 계속 올라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봄에는 군대에서 이제 그 똥차가 와서 이제 퍼가는데 네. 한 이등병들이나 이제 좀 짬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내무실에서 뭘 먹기가 힘드니까 거의 다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같은 걸 먹고 거기가 수세식이 아니라 퍼세식이니까 그 봉지를 다 밑에다 버려요. 그 똥차가 와서 푸다가 그게 계속 막히는 거죠. 그렇죠. 그 호수에. 그래서 저희 때는 그 고추장 말통이라고 해서 좀 큰 물 양철통이 담는 통.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똥 호수를 넣고 이제 걸러서 이제 하는데 그걸 뭐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더러워. 예. 아, 맞아요. 고생한다. 꿈을 기자는 또 어떻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녹여야 돼요. 휘휘 저어갖고 거기다 막 더운 물도 붓고 막 똥이랑 진짜 친해져요. 저는 이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게 듣는 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쯤 동기 남자애들 다 군대에 갔으니까 웬만하면 근데 돌아와서 이야기를 안 해요 많이들. 근데 한 번 이제 시작하면은 하게 되는데 왜 안 하나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현실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었던 그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그냥 기억에서 뭔가 멀어져서 딱히 꺼내기도 싫고 근데 한 번 이제 터져 나오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들 앞에서는 70%는 뻥이에요. 아, 또 그런 그래도 할 때마다 좀 약간 미드 보는 것 같고 좀 재밌긴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건 다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 말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일명 어쨌든 수세식. 예. 비대도 있나요, 그런 곳이? 예. 설마 했는데 비대도 있어? 아, 이 공군이라 그런 걸 거야. 아닐 거야. 철호는 아닐 거야. 철호는 아직 안 그럴 거야. 제가 어느 아는 업체가 UV로 그 모포를 소독하는 그런 기계. 모포를 소독해요? 모포를 소독하는. 그 혹시 그럼 막 그 보라색 불빛 나오는 그런 그 이제 프린터처럼 모포를 이렇게 막 말고 들어가서 요즘에는 모포를 소독하고 막 이러는 기계도 있대요. 야, 그거 좋다. 털어주고 모포를.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아직 없는. 그 이제 요즘에 국방부에 납품된다 하더라고요. 모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포는 세탁기에 넣고. 아, 세탁기에 넣고 알아서 빨면 되는군요. 뭐 힘들었던 일 같은 거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지금 너무 꿀 빠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도 군대는 군대니까 네. 힘든 거. 근데 저는 일단 다른 부서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전병이니까. 그렇다면서요. 이제 운전병인데 운전을 못 해갖고 휴가 때 아버지가 운전면허 그 연수를 예약을 했었다면서요. 예. 이번 주에도 당장 일요일 날 연수를 하고 복귀. 막 그런 얘기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후진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아저씨들이 또 댓글로 잠시만 죄송합니다. 평일이라서. 여보세요? 네, 이게 제가 그 평일날 지금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그 중요 지금 광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서버비를 그 마련하려면. 네, 저는 잠시 좀 자리를 비울게요. 근데 아까 하던 말을 마저 하자면 그 후진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막 장난으로 후방 카메라 달라고. 괜찮은데? 하나 사고 들어가죠.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달 것 같은데 뭐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는 차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이씨. 네, 저는 잠시 자리 좀 비우겠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참. 후방 카메라 다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그렇죠. 군용 차량에 에어컨 당연히 있고 요즘에는. 뭐 그것도 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직원 중에 운전병 출신이 있는데
뭐 60 트럭부터 해서 뭐 4, 5톤 뭐 이런 거 다 몰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혹시 에어컨 있냐 그랬더니 에어컨은 없고 히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절 제가 시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아마 좀 저도 그렇죠. 그렇고 편집장님도 놀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편집장님이 나가셨으니까 이제 다시 은님이 이제 좀 저희 이제 국민들을 이제 저희들을 보호하고 고생하시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다시 좀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공필자가 한 명뿐이 없어요. 공군의 훈련은 어떤 건가요? 공군의 훈련은 근데 저도 아직 자대에 배치받은 지 이제 막 5달 됐는데 공군은 전쟁이 나면은 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베이스를 지키는 그런 개념이라서 네. 기지 방호 훈련을 하는데 그게 보통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2년에 한 번 또 되게 큰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맨 기지 방호 훈련인데 위에서 상급 부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검열도 하고 힘든 훈련인데 그거 말고는 또 실사격 대회라 해가지고 호크 미사일이나 이런 그럼 뭐 그런 미사일이 온다는 전제하에 그걸 뭐 격추시키는 뭐 그런 훈련.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항공기를 격추하는 건데 대공민. 그걸 진짜 사격하는 훈련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대천인가? 거 가서 실제로 사격하고 뭐 그런 큰 훈련 말고는 사실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 여쭤봤던 거는 이제 뭐 공군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군장이라던가 개인 화기 그러니까 뭐 소총 같은 게 뭐 따로 있고 방탄 헬멧이나 그럼요. 그건 다 당연히 그런 다 그건 군장도 다 다 훈련 때는 무조건 다 차고 하죠. 그 행군도 다 하시고. 행군은 자대 와서는 없고 훈련소 때만 합니다. 그럼 자대에서는 보통 그럼 행군 같은 건 없고 이제 보통 방어하는 훈련 위주. 방어가 우선이고.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차 타고 다녀야지. 아니, 육군도 아니고 말이야. 공군인데. 편집장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저는 듣기로 그거 있다고 하는데 공군은 그 창문에다가 거꾸로 글자 쓰는 훈련.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뻥인가 봐요.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라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익혀야 되는 거. 처음 왜 듣는 거꾸로 쓰는 왜냐하면은 혹시 아세요? 아직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요? 공군 나왔다는 사람은 3명을 알고 있었었는데 지금 전 남자친구. 아니에요. 전 남자친구, 전전 남자친구, 전전전 남자친구. 아니고 하여튼 공군을 나왔다는 분이 이제 3분이 계셨는데 그 공군은 그 비행기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아가서. 근데 그 기지나 뭐 이런 관제탑 같은데 그러면 창문에 써진 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안에서 쓸 때는 거꾸로 써야지 밖에서 잘 보이잖아요. 똑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거꾸로 쓰는 그 연습을 해서 그게 되게 익숙하게 써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런 거 일단 아직 저는 처음 듣는. 그래요? 뭐 보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있네요. 또 거긴 또 비행단 혹시 비행단 출신?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저는 비행단이 아니라서. 4월에 입대하신 거잖아요. 그럼 2017년 4월에 제대합니다. 2017년 4월에. 지금 그 후임은 몇 명이나? 후임은 지금 부서의 후임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반. 저는 근기수 생활관이라 해서. 네. 근기수를 같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맞다. 이거 다르다. 요새 그러니까 이제 일병은 일병끼리, 이병은 이병끼리, 상병은 상병끼리, 병장은 병장끼리. 근기수끼리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그런 거라서. 그럼 거기서도 좀 이렇게 선임이 있고 보통 기수가 한두 기수 정도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공군은 그럼 기수로 끊겠네요. 보통 한 달 정도. 그게 한 달이에요. 제가 751기인데 752기랑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28일 그 정도? 그러면 생활관은 어떤 식이에요? 침대예요? 침대인데, 그러니까 제 눈치 보시지 마시고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분노하실까봐. 괜찮아요. 실금. 지금 이분만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니고 청취자 다 분노할 거예요. 10만 명이 지금 분노할 거야. 일단 저희 공군은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부대 제외하고는 다 침대로 알고 있고. 근데 침대긴 한데 막 집에서 쓰는 그런 침대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에 매트리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쓰는 매트리스 같은 건데 그게 좀 침대용으로 두꺼운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3단으로 접히는 거네. 탁탁 펼쳐서 이렇게 그 틀 안에 들어가는 말이 침대긴 한데 사실 뭐 푹신푹신한 그런 건 아니고 집에서 그런 것까지 바라. 독립된 공간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전처럼 그 뭐라 그래 그거.
침상? 네네. 침상이 침상. 아니고. 네. 예. 침상이었죠. 네, 저는 침상했다가 GOP에 갔을 때는 그 신막사라고 해서 거기서는 좀 침대 생활을 하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네모반 변화라고 누가 이렇게 게시물 만들어 놓은 거 있었는데 그 옛날에 막 진짜 나무 막 뿔줄이 자는 그거부터 해서 지금의 막 네. 칸막이 있고 막 침상에서 거의 밥 먹고 그 짤방 예, 아니에요? 방 수준으로 한 그런 것까지. 뭐, 예. 네, 그럼 뭐 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면 예. 공군의 식단은 뭐 별다를 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뭐 생각은 하는데요. 특식이라고 하면 그냥 군대리아 그거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어떤 그런 특식 같은 게 없었거든요. 예. 요새는 뭐 스파게티도 나온다고 하고 뭐 그런 예.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어떤 일반적으로 거요? 그냥 밥이랑 뭐 다른 반찬 외에 어떤 뭐 특식 같은 게 좀 나오나요? 말씀하신 군대리아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네. 나오고 특식? 뭐 스파게티나 짜장면 같은 아,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게 1년에 몇 번이지? 아니, 저도 군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하긴. 예, 그런 게 나오긴 나옵니다. 지금 덩치를 봐서 뭔가 충분한가요 먹는 게? 예, 너무 많이 먹어서. 원래 군대 가면 항상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네. 단 거 땡기고. 예, 지금 게다가 이제 몸이 되게 역삼각형으로 지금 나 굉장히 간단하게 몸이 이렇게 좋아 보이시. 예, 어깨랑 막 이렇게 보이시는데. 가슴팍 이런 거. 그래서 아까부터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요요가 뭐 남자애가 그때 얘기해봤더니 허벅지 이거 단단한 가슴팍 이런 거에 네, 패티시가 있어. 저번에 저희 그 로미님 소방관님 오실 때쯤 그러면은 맞아. 벗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맞아. 네. 그럼 종교 활동에서 예. 보통 저희 때는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종교 활동밖에 없었는데요. 예, 종교 활동이 공군에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원래 종교가 있으셨어요? 예, 부대 안에 교회가 있어서 네. 원래 제가 기독교인데 음. 교회를 매주 나오고 있고 간식은 매주 보통 햄버거, 롯데리아. 정말요? 진짜 사진 롯데리아. 햄버거. 예, 그쵸. 종교가 원래 거기 가서 2년 동안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좀 생겼던 편이었고요. 그게 그나마 개정하기도 가서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린다던가 하여튼 종교 활동을 하는 게 군대에서는 뭔가 휴식 이런 건가요? 휴식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놀 게 많으니까. 아. 싸지방을 가도 되고, 예, 헬스를 해도 되고. 예전에 옛날 군대에서는 종교 활동을 안 하면 보통 잔업을 하거나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막 거의 억지로 보내기도 했었고요. 뭐 좀 쉬어라 가서 정신 건강 회복하고. 그 억지로 외에도 오히려 이제 좀 짬이 안 될 때는 안 가면은 거기 그 위로 몇십 명이 되는 한 열 몇 명이 되는 고참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고참들은 그냥 쉬는 날 자기 뭐 TV 보든 뭘 하든 하는데 종교 활동을 안 가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짬 안 되는 사람들끼리 종교 활동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뭐 좀 도망치듯 가는 경우도 있었죠. 요즘엔 그럼 종교 활동 안 하고 스타 하거나 딴짓이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편안하게. 그 토요일은 또 아예 일이 없으니까 네. 부세 출근 자체를 안 하니까 토요일은 예. 혹시 사회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그래도 항상 그는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 뭔가 안정된 울타리, 뭐 이런 게 또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월급을 14만 원 주니까. 그래도 밖에 나오는 게 낫죠. 언제 제일 나오고 싶던가요? 부서에서 혼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업무적으로 혼난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좀 해라. 갈고 나갈 때? 갈구는 건 그런 건 옛날보다 진짜 많이 줄었는데 그런 거 스트레스 있으면 부대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는 솔직히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럴 때 혼나고 할 때 밖에 나가고 싶다. 나 약한 거 아닌가요? 그 아무래도 뭐 이제 뭐 TV나 인터넷 같은 거 특히나 하면은 예. 밖에 생활하고 자신의 지금 현실이 굉장히 대비가 되잖아요. 맞아. 그렇죠. 특히나 인터넷 하면서 그걸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예. 밖에 소식을 아무래도 좀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럼 더 맞아.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던가요? 그거라도 안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 또 6시까지 업무하고 그 이후에 남는 9시까지 예, 그 시간 매일매일 그게 상당히 지루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게 없으면. 외박이랑 휴가는 좀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공군이라서. 예, 공군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6주에 2박 3일 무조건 무조건요. 예, 성과제 예박이라 해가지고 6주에 2박 3일 보장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휴가를 붙여서 나오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집이 울산인데 부대가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에서 생활하니까 완전 꿀빤다면서 막 가서 엄마 밥 먹고. 예. 편집자님의 리액션이 있었으면 정말 웃겼을 것 같아요. TV에서 진짜 사나이 나오면 요즘에 네. 저희 게시판의 이용자들의 보통 반응을 보면 저런 군대가 어딨냐 막 분노하시거든요. 예. 군대를 너무 미화했다. 근데 좀 더 들어보니까 그 맞나 봐. 아, 그 군대 가시기 전에 그 혹시 뭐 하시다가 들어가셨었나요? 저는 딴지도 하고 그때는 그때 딴지를 몰라고 SLR 자기에서 맨날 놀았고 일단 전 학교를 대학생이었으니까 학교 다니고 애들끼리 뭐 술 마시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입대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휴학하시고? 휴학 중입니다. 2학년까지 하고. 저도 2학년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군대에 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 가면은 막 놀잖아요. 예. 수능 끝나서 예. 학교 공부도 잘 안 하고 보통 사람들이 뭐 군대 가서 정신 차린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가셨잖아요. 예. 제대하면은 이제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또 하게 되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군대에서 뭐 공부라던가 장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그렇잖아 또. 시간도 많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은데 맨날 싸지만 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안 하시는 거죠? 똑같은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학과라서 그거를 잘 살려서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되시. 그 보통 행정학과는 공무원 되려고들 많이 들어가는데 네. 보통 애들이 점수 맞춰서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네. 저도 점수를 맞춰서 이게 행정학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중간에 그렇게 2년을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하던 게 이렇게 끊기고 뭐 하려면 뭐 30 되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제 친구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안 하고 네. 군대 갔다 와서 조금 바짝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몸도 그럴 때 바짝 그때 네. 그 바짝 몸을 열심히 하다가. 저도 제대하면서 엄청 열심히 네, 했었죠. 혹시 그럼 공군에 오대기 같은 것도 공군 예, 있어요? 제가 오대기 차량 아, 지금 오대기 차량이요? 다음 주부터 또 근무 들어갑니다. 오대기. 뭐죠? 그럼 파견 가시는 거예요? 그 부대 안에 계속 돌면서 그 안에서만 그 예. 오대기를 하시는 오대기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오대기가 뭐죠? 그게 비상시에 네.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죠. 예, 대기하고 있는 5분 그런 대기죠. 겁니다. 예. 그거 요번에 그럼 다음 주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운전병이라서 오대기에 좀 많이 투입이 되시는. 예, 보통 상병까지는 거죠? 한다고. 그 어떤가요? 그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특히나 여름 같은 때는 잘 씻지도 못하고 막 그. 그 같은데. 육군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일단, 어그런가? 공군은 일단 저희는 잘 쉬고. 그 오대기 그러니까 도는 시간대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되기 전에 10분 전에 전투복 갈아입고 그냥 모자 쓰고 자켓 들고 나가면 끝이라서. 육군은 비위생적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공군은 잘 씻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방송 나간 다음에 은님께서 욕 엄청 먹을 것 싸지방 이거를 한 달 동안 글을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싸지방에서 유배지를 가겠는데. 아마 이거 약간 좀 게시판 분위기 좀 보다가 분노가 좀 사그라들면 그때 다시 그러니까. 싸지방 왔습니다. 하이하이 이거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도 좀 겁이 나네요. 지금은 다들 막 싸지만 다 응원 이렇게 격려 응원 예. 네, 이렇게. 그래도 지금 우리 게시판 이용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드님이나 군대 갈 나이가 되신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안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야기를 댓글로 듣고. 물어보신 네.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쪽지 주시는 그쵸. 분도 계시고. 요즘 군대 어떠냐 예. 이렇게 군대 가는 걸 앞둔 아버님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아들도 공군 보내야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도 자주 나오고 예. 편안하게. 군대 얘기 그만하고 네. 여자친구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없었고요? 예. 은 사랑표는 어떤 아, 여자친구 그게- 느낌인데 왠지 은이 본인 그게- 이름 아닌가요? 그냥 본인 예, 이름이요? 제 이름 뒤에 뒤에- 글자 따서. 사랑표 그렇게 귀엽게
그래서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 자체도 좀 여자 이름 같기도 해서. 남자들만의 어떻게 보면 좀 숙명일 수도 있는데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게 27, 2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또 취업도 힘들다고 하고 이제 뭐 앞으로의 뭐 어떤 그계획이라던가 그런 거 좀 있으신가요? 1년이나 남았긴 했지만. 예, 이제 이런 말 좀 그런가요? 나 잘 분위기를 잘 몰라서 감정이입이. 1년밖에 안 남긴 했지만 네. 1년 넘게 남았죠. 네. 근데 주말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일단 지금은 이렇게 헬스하고 있는데 이제 책은 다 갖다 놨는데 공부할 책들은 뭐 토익이나 이런 뭐 한국사 이런 걸 많이 따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한자나 뭐 일본어 이런 거 따는 애들도 있고 책은 갖다 놨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책도 읽고 도서관도 안에 있으니까 작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책도 좀 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노하실 만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몇 가지 하면은 진짜. 군대 예. 운전하는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대요. 그래요? 네모반 쓰는 거 근기수 생활관. 근기수 생활관. 그게 뭐예요? 근기수생활관. 그러니까 비슷한 기술끼리. 예, 비슷한 기술끼리 이렇게.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계속 군대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요, 방금 마무리했어요. 방금 그래요? 마무리할까 하고 있었어요. 예, 저기 아무튼 청취자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저희 좀 먹고 살려다 보니까 예,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회의는 잘 되셨어요? 낚일 것 같나요? 광고업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걸로 크게 한번 땡겨요. 그냥 우리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나와서 이제 뭐 할 거냐, 어떤 계획이 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27에 이제 첫 사회를 뭐 발 디디면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뭐 미리 좀 맞아요. 그런. 그래서 꼰대질이 좀 나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네. 별 계획 없이 지금 살고 계시죠. 아무 생각 없대요.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계획이 있는 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거 다 구라들인데 뭐 어차피. 그렇죠.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자격증 얘기하고 이러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기보다는 네. 보니까 지금 남들 하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토익 한자 뭐. 티가 확 나더라고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강박관념인데, 그러니까 뭐 학생 때 무슨 대단한 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청년이 되면 또 뭔가 뭐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그 열정과 무슨 뭐 꿈을 가져봐야 남의 노예를 하고 앉았는데, 그 대부분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그런 그 어떤 부조리 앞에서 뭔가 순수하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열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4월에 이제 군대 가시고 예. 저희 그 2주 사태가 SLR 클럽에서 예. 5월에 터졌잖아요. 예. 그거는 그럼 싸지방에서 아신 거예요? 그거는 네. 훈련소에서는 컴퓨터도 못하고 TV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네. 그때 훈련소에 계셨구나. 그 훈련소도 6주 하고 또 2박 3일 나오니까. 그게 언제쯤이었죠? 그게 5월 말쯤. 어디에서 하셨어요? 집에서? 예, 딱 와가지고 휴대폰 딱 개통 집에 와서 개통하니까. 이 플로리님이 남기고 가니 저한테 주시고 간 종이에 그게 써져 있어요. 6주 만에 왔는데 자개 망함. 훈련소 수료하고 외박 나왔는데 자개 망함. 네.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꼭 왔는데 집이 이사간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계속 몇 년 동안 활동하던 사이트가 뭐 사람들 다 뭐 떠나고 없다 하니까 황당해가지고. 그렇겠죠. 뭐 쪽지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여기로 넘어오라고 딴지로 넘어오라고 그래서 저 넘어갔죠. 제보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군대 갔는데 집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집에 왔더니 집 이사를 가서 찾아가질 못하는 네. 그런 사례들 진짜 있었어요. 저거 얘기는 했나요? 들고 차뿐다지구로님 맞죠? 그분. 예. 근데 그냥 편의상 들고님이라고. 예, 들고. 그냥 굉장히 특별한 사이인 것 같던데요? 네. 아주 각별한 사이죠. 왜 싸지방 출근했다라는 말이 3분의 1이라면 또 3분의 1은 들고님을 찾는 그런 외침들. 네. 들고옹 보고 싶네요. 들고옹 전화 받아주세요. 우리 들고옹 어디 갔나요? 어떤 사이인 거죠? 들고옹도 처음에는 이렇게 세라 클럽 자개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제가 활동하는 그 단톡방에서 지금 계신데 거기도 계신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채팅하다가 만나자 해가지고 실제로 만나기도 했고 예 만난 게 아마 2014년 8월 좋은 형 예 좋은 형 좋은 형이 왔고 군대 가서도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예 연락 계속 받아주고 예. 또 휴가 나올 때마다
휴가 나오면 만날 친구들이 없으니까. 만날 친구도 없고 예. 기다리는 여자친구도 없고. 예. 예. 근데 아무리 좋아하자면 뭐해. 그때 되면 예. 나올 때마다 또 들고 또 시간 예. 또 바쁜데도 또 시간 내셔가지고 불쌍한 군이랑 놀아주시고. 근데 들고님이 약간 좀 예. 피하는 느낌이 좀 있던데요. 물론 댓글도 잘 달아주시는데 예.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뭔가 좀 지쳐 보인다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예.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저를 너무 많이 해요. 아까 커피홀릭님이 이제 저희 오셨었잖아요. 예. 오신다고 해갖고 커피홀릭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전화를 할 때 수신자 부담으로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맞나요? 전화비가 좀 많이 나왔다고. 네, 뭐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비가 14만 원이 나왔다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아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 아니 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예. 길게 하면 한 1시간 넘게 한 적도 있었고. 아, 남자끼리? 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보통 무슨 얘기 하나요? 그러면 전화? 그냥 뭐 안에서 생활하는 얘기나.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 예, 뭐 휴가, 예. 뭐 아. 휴가 언제 나가고 뭐. 그 네. 대신 뭐 시간 되면 뭐 만나자 뭐 그런 얘기. 야 들고님 성인인데 성인? 야 그걸 다 이렇게 통화를 그럼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들고님이 뭐 그래서 떡도 보냈다고. 예, 부대로 떡도 보냈다고 뭐 떡을 보낸 적은 없네. 떡 못 받았는데. 어. 뭐지? 떡도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군 생활하면서 그런 그 배달 사고도 많이 나요. 저도 그 초콜릿 못 받았던 게 몇 트럭은 돼요. 발송 안에서 못 받은 거고요. 네, 몇 트럭이 가상의 밖에 초콜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 보내대. 들고님이 선물해준 모자 재밌던데요? 그 모자의 맞박에 네 글자가 이렇게 딱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내일 입대. 그 모자는 아직도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기념품으로. 그거 쓰고 다닌 적 있어요? 내일 입대라고. 네, 그거 박혀 있는 거? 쓰고 네. 남포동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막 내일 막 입대하냐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 그래 말도 걸어주고 예, 막 말도 그래요? 걸어주고 막 힘내라면서 그런 막 동전 사람들 던져주고 막 그러나?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국제시장 쪽 국제시장에서 샀었는데 예. 한번 걸어주고 이렇게 아, 사람들이 뭐 말도 걸어 그거 쓰고 있으니까 불쌍으로 쳐다보는 네. 사람도 있었고. 공군인 줄 알았으면 실망했을 거야. 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여자친구는요? 네, 아까 아까 했어요. 물어봤어요. 없어요? 아, 없대요. 없어요? 없다고 이미 얘기를 바로 했어요? 넘어갔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아니면? 예, 한 지금은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모태솔로라고 하죠. 예. 아, 그리고 되게 잘생겼는데? 귀엽게 생겼는데? 네. 아, 예, 키도 크고. 키는 크진 않은데. 그 실루엣 자체가. 어깨랑 그러게요? 여기 이거 뭐죠? 이거 아. 이두박근인가요? 이거 예, 아, 살입니다, 다 살. 듬직하니. 예, 그러게요. 뭐, 제대하고 나면 생기겠죠. 그냥 뭐. 제대하고 나면 생기겠죠. 생길라나? 생길 것 같죠. 군대 가기 전에도 없었는데. 예. 김정은 때문에 휴가도 잘렸어요. 아, 네. 저보세요. 그때 8월 말이었나, 그때? 예. 그 엄청 분노하시대? 예, 그때 예. 제가 8월 25일 날. 나가기 전날에 보통 그 지휘관한테 신고를 하고 나가잖아요. 예, 그쵸. 예, 공군도 그래요? 예, 그건 다. 공군은 그냥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건 아니죠. 예. 또 분노하실 아, 거예요. 아니. 예. 그때 휴가 신고까지 다 하고 네.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애들한테 막 나 집에 간다 이렇게 하고 예. 막 룰루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포대장님이 그러니까 지휘관이 다 불러가지고 병사들 지금 막 북한이 막 예. 미사일 날렸다고 예. 막 예. 그러다만 갑자기 막 좀 있다가 또 진돗개 네, 2인가 3인가까지 삼인가 나왔던 것 같았어요. 꽤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외출 휴가 예. 다 제한됐다고 아, 가지고 예. 그때 진짜 빡쳐가지고 그때가 이제 몇 번째 휴가였었어요? 몇 번째였지? 제가 세보니까 한 13번째 휴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들어보니까 휴가 많더라고요. 그때 왜 저희 방송에서도 왜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아, 그랬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평안하다. 예. 그런 취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쨌거나 휴가를 잘리신 경험이. 예. 그래서 그 대통령 하소품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아, 그거 직접 받았죠? 예, 그 부서에서 먹었죠. 예, 뭐 나왔어요, 그때? 그때 예. 이제 김 사이에 멸치였나? 김 있고 양쪽에 예. 그 사이에 멸치 이렇게 붙여놓은 이렇게 서로 아, 그거랑 예. 약과 같은 거였나? 약과 신문기사에서 보고 뭐 했는데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그거 나온 거? 술안주. 아, 술안주 같이. 아. 전부 다 부서에서 무슨 술안주를 주냐면서. 아, 그 저 처음 봤어요. 그런 그 위문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때 이제
비상이 걸리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전 장병들에게 예. 1박 2일의 예. 휴가와 예. 그 특식을. 예, 김과 멸치 그리고 약과. 예. 예, 그거 진짜 그런 거 난 본 거 처음이에요. 맨날 이제 과자를 받거나 그러니까 단 거를 받긴 했었는데 김과 멸치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 모르겠어요. 아마 멸치 그것도 이제 다 1인당 돌아갔던 게 아니라 그 한 봉지를 뜯어서 마리수를 이렇게 나눠서 나눠 먹었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예. 한 명한테 몇 마리 네, 돌아간다. 몇 마리 아, 멸치 몇 마리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멸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아예 붙어져가지고 김에 아삭아삭하게. 멸치가 붙어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쫙 이렇게 붙어 있는. 예. 좀 부각 같은 거 아닌가요? 김부각 같은 거. 예, 약간. 예. 예. 김과자 같은 그런. 예, 네. 김 과자 같이 아. 그런 바삭바삭하게. 그게 진짜 1인당 막 이렇게 뭐 돌아간 게 아니라서 네. 부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책상에 쫙 다 뜯은 술안주처럼. 다음에 예, 풀어놔가지고. 아, 차라리 새우깡을 주지. 그러게. 미안하네. 새우깡 먹어도 되고 라면도 끓일 수 있고 정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즘에 그 군대에서 재원 가지고 막 사람 갈구고 그런 것도 없나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뭐 기수 뭐 다 외워야 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아,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군 경험을 뭐 저희 때랑 비슷한 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원래 처음 이등병이 들어가면 그 재원 가지고 중대 내 이제 고참들 이름 외우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멍청한지, 여기서 실제 경험을 해봐라. 뭐 그런 취지로 갈구죠. 그리고 제가 아직도 제가 이제 M60 사수였거든요. 기관총. 예. M60의 재원을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많아요. 10.432kg에다가 110.49cm 뭐. 7.62mm. 예. 무슨 4조 광선이니 뭐 주고 막, 예. 그런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도 쳐맞으면서. 죽어라 배워서.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예.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예. 좀 미래도 구상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근데 군대 얘기 끝났다면서 좀 제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또 군대 얘기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조금 했어요. 저보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그런 친구랑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물론 이제 집에는 이제 더 어린애 이제 아예 초등학생 쪼무레기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야말로 성인인데 이제 20대 초반에 예. 그런 분하고 만난 거는 뭐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무슨 요즘 세대가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뭐 해갖고 뭘 막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잖아요. 포기해야지 뭐. 어떻게 억지로 희망을 잡어. 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나 좀 교훈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불행한 세상이 사람들을 지적으로 만든다. 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인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절망적이랄지 아니면 뭔가 뜻대로 안 된달지 뭔가 부조리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 게임으로 치면은 굉장히 레벨이 높은 장애물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려면 당연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세상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말처럼 그 불행을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으니까 또 거기서 뭔가 방법을 또 계속 고민하고 찾아는 봐야겠죠. 예. 예. 오늘 정말 꼰대들의 결정판을 내가 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예.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저도 좀 살짝 꼰대질을 한다면은 저는 군대 안 가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몇 번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했었는데 딱 2개는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위안을 삼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인내심이라는 거 하고 절박함이라는 걸 좀 배우고 왔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앞길이 창창할 것만 같고 뭔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놀았어요 좀. 네. 그림도 잘 안 그리고 해야 되는 이제 공부도 잘 안 하고. 근데 군대를 갔더니 자유가 박탈이 당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놀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렸던 뭐 그런 그림보다 그때 거의 한 2달
이렇게 집중해서 정말 이제 시간만 나면 일과 시간이 끝나고 한 시간 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때 막 꾸역꾸역 이렇게 막 눈치 봐가면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랬더니 2년 동안 했던 것보다 그때 절박함을 가지고 했던 그때 좀 뭐 그림 실력이 늘었다던가 좀 많이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또 사회에 나오면 또 이제 또 해이해져서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을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가 나보다 더 꼰대인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능글능글하고 여유 있는 좀 그런 이제 30 넘은 아재들도 멋있지만 또 딱 군대 나와서 약간 각 잡혀 있고 뭔가 준비된 모습 있고 막 딱 그때가 또 섹시하더라고 남자들이. 준비된 게 뭐가 있어? 아니 뭔가 이렇게 딱 그래도 나 이제 뭐 해야겠다 뭐 이런 이렇게 뭔가 건강한 모습 이런 것도. 그렇죠. 일단 건강하죠. 네. 허벅지라던가. 네, 허벅지라던가. 가슴팍이라든가. 네, 가슴팍이라던가. 은님은 어때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 뭐 맨날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어떤 이런 그 어른들의 뭐 뭔가 덕담이라고 해야 될지 뭐 꼰대지라고 해야 될지.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 게시판 소재로 삼으세요 그냥 이런 얘기. 얘가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 들으시고 나중에 그죠? 제대하고 그때 다시 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훌륭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뭐 누구 말을 듣고 지금 뭘 따라하겠어요. 제가 이제 아들들을 키우니까 저희 애들이지만 그 11살짜리 8살짜리 애들도 군대 얘기를 꺼내요. 나 군대 가기 싫다고. 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짜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 얘기를. 제가 이제 애들한테는 해주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군대를 갔다 와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자체에 무슨 의무비호를 할 필요는 없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나라를 지키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나라에서 그 돈 받는 사람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이 정말 군대를 간다라는 건 군대를 가야만 했던 그 뭐 내 아버지 세대, 뭐 형들 세대, 삼촌 세대, 또 이후에는 또 내 동생들 그런 사람들과 뭔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갔다 가도 사는 불편은 없어요. 그러게. 개발소님 보면 교감 잘 하시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뭔가 간접 경험들이 많은데. 군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겠다. 타령해요 그냥. 지금 바로 복귀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군대가 너무 싫으니까 저는 큰 꿈이 있었어요. 간첩 하나 잡아갖고. 제대하지. 네, 간첩 잡아서 제대하자. 네, 간첩 하나 잡으면 인생이 핀다. 그 포상금도 받고 바로 제대도 하고 또 제대를 한 다음에는 여러 무슨 뭐 반공단체나 그런 데 가서 강연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군대에 있는 게 싫어갖고 빨리 나오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텐데 야간에 이제 철조망에 가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간첩 혹시 안 오나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군대라는 데가 내가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생각이 드니까 되게 끔찍하다. 이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며칠 남았다고요? 나 때는 이제 원래 이제 그 병장들이 이등병이랑 얘기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나라면 자살할 텐데 뭐. 농담으로. 네, 그런 얘기 주로 했었죠. 저도 입대하기 전날에 애들이 그 메시지가 오는데 나 같으면 자살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다 농담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농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갑자기 빈정상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세탁기도 있으면서. 오늘 저기 은님하고 현역 군인인 은님하고 나눴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인터뷰라기보다 정말 꼰대들이 계속 자기 군대 얘기만 했던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느낌 있었어요. 게시판 이용자들한테 한마디 네. 빠졌네요. 그러죠. 한마디 네. 해주세요. 네. 네. 우리 들공을 비롯해서
게시판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막상 또 방송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하고 싶었던 말 다 해야지 했는데 막상 또 하니까 좀 이런 거 처음이니까 네. 좀 떨리고 해서 말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좀 더 좀. 네, 말할 다음에 시간 되게 경장 때 많은데. 한번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말하는 있으면 것. 또 와서 그때 다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고 뭐 하고 싶은 말씀도 하세요. 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 누구누구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거 말해도 되고. 예. 들공 전화 좀 받아요. 네. 이런 거. 네 들고 이제 전화 조금 말게요 이제 휴가 나가기 전에만 할 테니까 예. 예 앞으로도 자주 얼굴 보고 지내고 제가 또 딴지에 딴 게 또 글 쓸 때마다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 네. 휴가 나올 때마다 또 놀아주시는 또 분들 또 많으신데 네. 또 얘기는 못했지만 사랑하나요? 그래도 다 고맙죠. 예. 네. 고맙죠 정말. 예 휴가 나올 때마다 또 시간 또 내셔가지고 지금 커피님도 그렇고 그렇죠. 예, 코코님도 또 이렇게 또 일정 다 직업 뭐고 그게 다 있으신데 네. 굳이 시간 내셔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럼요. 예 다 감사하죠. 그러게요.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생각해 예. 보면. 예. 아무튼 그러면 그 정도로 예. 하고 나중에 아무튼 또 휴가 나오면 예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정말 말년 휴가 때쯤에. 예, 말년쯤 존나 빠져갖고 아니, 지금도 그렇게 딱히. 저희도 이제 한국 분이 아닌 어떤 당나라 분을 모신 것도 처음이라 저희 약간 좀 미숙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서 국방부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야겠어요. 네.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진짜 미치겠다. 군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저 잡혀갑니다.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러면 나중에 좀 뵙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남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입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오늘 며칠 안 되지만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 게시판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2월 7일에 한영키를 이렇게 누르고 영문으로 널널하게 라고 이제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목은 이 배우 자살했었군요. 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17,845입니다. 캡처 화면이 하나 있고요. 본문 내용은 본드 흡입하고 소년원 가고 심각한 성폭행 저지르다가 복귀했다가 자살했다네요. 라는 내용인데요. 네. 댓글을 보니까 이분이 이 선생님, 꼴찌 수색 때, 뭐 장딱 얘기 많이들 하시던데 장딱 고교 얄개 등에 출연을 해서 아역 배우로서 인기를 많이 누렸던 분이라고 해요. 네. 93년도 5월에 본드를 흡입한 후에 이제 가택에 침입을 해서 절도를 범해서 소년원에 들어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때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호랑이 선생님에서 봤었던 기억이 있고. 그 후에 이제 MBC에서 출연 금지 연예인에 등록이 되고, 근데 그 5개월 뒤에 다시 또 본드를 흡입해서 심각한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서 영구 제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은퇴 선언을 하고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2011년 12월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3년 1월에 뒤늦게 사망 소식이 전해져서 부호 기사가 떴다고 하네요. 이 배우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네. 가끔 보면 이제 그 아역 배우들이 네. 이제 잘 성장해서 또 네. 역시 또 큰 배우가 되거나 아니면 또 어디 사회 어딘가에서 뭐 일원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그 뭐 역변이라고 그러나 역변은 그 얼굴에 대한 얘기죠 보통. 네네. 네.
이제 그 어떤 상황 자체가 역변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사랑과 네. 너무 많은 관심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게 대체로는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혹은 남을 도와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랑과 관심들은 아주 자연스러운데 네. 이제 아역 배우들이 받는 사랑과 관심에는 많은 그 일종의 그 거품들이 있죠. 그냥 그 사람의 외모랄지 아니면 귀여운 연기력이랄지 네. 아니면 인기 자체가 또 인기를 불러오는 이제 그런 거품들이 이제 많이 끼면서 그 받았던 사랑이 어느 순간 싹 빠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외로움들을 예,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막 관심 받는 아역 배우들이 나중에 혹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봐요. 네, 제가 또 애를 또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어서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12월 9일에 나 혼자 살까님께서 쓰셨습니다. 있을 유자 한문 앞에 적어주시고요. 모르면 손해, 유용한 사이트 25개 꿀팁.jpg라는 제목입니다. 네. 추천수는 217개를 받으셨네요. 말 그대로 이제 유용한 사이트 25개를 주소랑 설명, 캡처 화면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은 글인데요.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실시간 TV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 패션 감각을 익히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용하면 좋을 만한 코디 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급하게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인터넷 포토샵도 있습니다. 무료 이미지 저장소 같은 사이트도 많았고요. 네. 사진 용량을 줄여주는 사이트, 그리고 신문 모음 사이트,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 등 아주 다양한 사이트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의외네요. 네, 네, 클릭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아주 건전한 것들이었군요. 네. 네. 그건 안 건전한 게 나아요. 네, 아, 바로 그런가요? 다음에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기대하셨던 거.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어서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12월 9일에 학고방 9단님께서 쓰셨습니다. 네. 진짜 괜찮은 사이트를 찾았다는. 아, 그렇군요. 765개의 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거는 짐작하시는 그글뿐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 네. 뒤에 글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거기에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쵸. 네. 이게 네. 일단 요 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표지 사진, 주연 배우 이름, 토렌트 주소, 화면 스샷이 나오고 네. 비슷한 장르의 작품도 연관해서 스샷을 띄워주고 오. 카테고리별로 유모, 노모 정리되어 있고 출시순 그리고 검색 엔진도 있고 오. 하루하루 지루하지가 않네요. 이러다가 회사에서 코피 터지겠다는 덜덜덜 이라고 쓰셨습니다. 감이 오시죠? 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짐작은 돼요. 예, 네. 95% 이상의 댓글이 주소 좀, 좌표 좀, 쪽지하면 열려 있습니다. 줄 서봅니다. 아실만한 분이. 네, 모두가 그곳이 어딘지 비브라 궁금하다. 네, 네. 궁금해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10분 후에 작성자분이 또 놀라서 글을 쓰셨어요. 네. 댓글 겁내 많이 달렸네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점심 처묵처묵하고 한 분 한 분 쪽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거 다 받으셨나요? 저는 네. 이 사이트를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 아마 즐겨찾기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그 배우로 검색을 하면은 네. 그 배우가 출연했던 뭐 이제 목록이 나온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의 되게 정리가 아마 잘 돼 있는 그런 사이트일 것 같은데요. 굳이 댓글을 안 다셨어도 되네요. 네. 야동 관련 빅데이터를 되게 잘 정리한 그런 사이트인가 보네요. 그 영화 사이트 아니었나요? 이런 글에는 그 작성자분이 이 중에서 제일 개처럼 잘 짓는 사람한테 정보 주겠다 하면은 막 다들 자존심도 버리고 막 얼마나 아,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아니, 저 때만 해도 정말 이게 힘들었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그 야동 같은 거를 VHS 테이프로 저는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다. 청계천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었고 가서 왜 그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막 정말 전원일기. 그렇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테이프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확인을 못하니까 보통 그때 시세가 한 뭐 10,000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받아와서 그걸 또 보려면 그때는 어린애였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그때쯤이었으니까 집에서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확인을 한 번에 못해요. 집에 이제 비었을 때, 그러겠지. 네,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한 며칠이 지나서
빨리 나가기만 아무튼 기다리면서 또 겉으로 그럴 수는 없고 또 인고의 시간을 버텨서 테이프를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딱 넣었는데 뭐 아까 말한 대로 전원일기가 나온다거나 88 올림픽 그 마라톤 경주하는 게 나온다거나 그런 게 나오면 예,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멘붕 겪게 되죠. 그 전월기 사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뭐 그런 글을 예전에 한번 읽어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그 가서 이제 호기심에 막 사면은 그걸 파시는 분들이 청계천에서 이게 불법이라는 거를 그 되게 분위기로 몰아간대요. 야 이거 빨리 품속에 숨겨라 하면서 돈 받고 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빨리 보내버린대요. 그 뭐 확인하거나 뭐 이런 겨를도 없고 이거 두근두근 하면서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가서 숨기고 나중에 확인하면 전원일기였다는. 어쩌면 그분이 그 아청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었는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 미성년자들이 이제 테이프들을 이제 그 얻으려고 오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원일기나 이제 올림픽 화면이 나오면 속았다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봐요, 그래서 그걸. 이상한 심리네. 중간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네. 설마 하면서. 네, 슬프죠. 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분이 두 분이 저한테 이 사이트를 쪽지로 보내주셨어요. 참 인기들은 살기 편하게 이렇게 탁탁 정보 오고. 그러게요. 알아서들 주시네요. 네, 이어서 이번 주 이슈인데요. 12월 5일에는 아까 꾸물님 코너에서 이야기했었던 2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게시판에 집회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9일에 있을 3차 시위에도 많은 후기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에 관한 글이 매일 3페이지에서 많게는 10페이지까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욕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요즘 행보를 보면 차마 쉴드를 쳐줄 수 없다는 게 여론입니다. 지난 4일 새정치 문재인 대표가 12월 6일 오전 11시에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이라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음 날 5일 안철수 의원이 본인도 12월 6일에 무려 10시 30분에 네, 오전이죠. 네. 문재인 혁신전대 거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네. 30분 전에 먼저 하겠다는 거죠. 안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세 줄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세 줄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만 충실할 것입니다. 라고 네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저희도 이제 그 안철수 관련 문재인 관련 뭐 기사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뭔가 뭐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6일에는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중인 미카엘이 셰프라더니 실제로는 홀 서빙 직원이라는 기사가 떠서 시끄러웠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셰프 미카엘은 조선호텔 출신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소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홀 서빙 직원이 무늬만 둔갑한 요리사이다. 그리고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전 대표가 미카엘에게 매매 대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고 지난달 26일에 JTBC 측에 출연료 가압류 처분을 통보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길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미카엘 측은 요리사 자격증 당연히 있고 셰프라는 직책이 명시된 조선호텔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시를 했어요. 자질 논란이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본인 역시 황당해하고 있다. 다만 이제 미카엘과 당사자 간의 이제 채무관계 때문에 출연료 가압류와 관련한 부분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허위 사실과 모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했답니다. 초반에 이제 저희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을 때 다들 좀 의아해하긴 했어요. 어떻게 매매를 하는데 돈을 불공정 거래가 될 만큼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냐,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가게를 매매하는데 할부를 그랬군요. 네네. 다들 이거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셨어요. 네, 역시나 사건이 터지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 몇 달간 글쓰기 회인 부문 1위를 하신 우주 최강 변태 회인님이 12월 7일에
돌연 저 회원 탈퇴해요 라는 글을 쓰고 탈퇴를 하셨거든요. 네. 우주 최강 변태 회의님은 회원수 5,200명에 육박하는 변태당의 당주이기도 해서 회원 정말 많죠? 그러게요. 네, 딴개들이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가입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그리고 다음 날인 9일에 본인이 우주 최강 변태 회의님을 밝히셨습니다. 회의인 짓을 한 달가량 쉬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탈퇴를 눌렀는데 한 사흘 동안 쉬다 오셨대요. 근데 딴지를 안 하는 동안에도 생활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사흘 동안 게임을 2,400판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안 되는데. 좀 산책도 좀 하고 몸 좀 추스려야 하실 텐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하루라도 글을 안 쓰면 손가락이 너무 간지러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반갑기도 하고 네.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러게요. 그러네요. 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개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네. 네, 중독성이 참 강해요, 이게. 아, 근데 우주창 변태님은 건강하시면 당연히 좋은데 네. 그 전에도 석식장애와 관련된 글을 제가 본 네네네. 기억이 나고 몸이 좀 불편하실 때는 좀 말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현재 변태당 당주는 공석인 상태인데요. 네. 어떻게 돌려주실 건가요? 관리자한테 검토해서 네. 진행하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성인 네. 관련 클럽은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네, 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관리자가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을 못했어요. 3일간. 네. 네, 그리고 어제죠. 12월 9일에 벙커 깊숙이 15호가 발간이 돼서 호요요 PD님의 모습이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아, 예. 네, 아까 전해드린 대로, 네. 그래서 게시판이 또 한바탕 호요요 지지자분들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이번 주 브리핑은 여기까지예요. 본격 게시판 토크. 본격 게시판 토크 오늘은 꾸물님께서 먼저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 이게 어떤 한 글은 아니고요. 네. 독자투고의 정체불명 게시판에 그 토마스 남이라고 하시는 분이 네. 이게 예전에 얼마 전에 기사가 올라갔던 게 있는데요. 그 콜트콜텍이라는 이 회사와 관련된 네. 그 게시글이에요. 네. 그 콜트콜텍에 대한 기사를 접하시고 나서 네. 이제 그분들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 천막 동성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다녀오시면서 처음에 기사를 접하시고 이제 난로를 기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독자투고 정체불명을 통해서 이 독투인들에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금을 진행을 하셨어요. 여러 개를 이제 올리셔서 글을 쓰시면서 이제 네. 최종 모금 금액을 그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총 모금액은 412만 원이 모였고요. 많이 모였네요. 29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한 분이 네. 300만 원을 연료비로 써달라면서 쾌척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412만 원 중에 300만 원을 한 분이 내주신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뭐 콜트콜텍 이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네. 이 콜트콜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타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가성비가 좋아서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국내 회사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회사의 사장이 이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인천에 있는 원래 공장을 폐업을 하고 네. 노동자들을 해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해서 2012년에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네. 회사에서는 한국엔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다시 노동자들을 해고합니다. 이제 여건이 안 된다 이제. 네, 이제 공장들을 다 인도네시아랑 중국으로 이전해 버렸으니까요. 네. 뭐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다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는 그 공장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난 9월에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네. 이 김무성 대표가 강경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면서
콜트 악기와 그 자회사인 콜텍을 실제로 지목하면서 이 얘기를 그렇군요. 하니까 이 해고된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천막농성을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지금 하고 계신 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아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훈훈하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네. 특히 이 토마스 남이라고 하시는 이 모금을 진행하고 글을 쓰신 분은 네. 원래 자객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뭐 사진 촬영이나 뭐 이렇게 원래 주업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바지 사장님이 되셨어요. 실제 바지를 파시는 이제 바지 쇼핑몰의 바지 사장님이 되셔서 그렇군요. 네, 아마 저희 이제 펌프 쪽에 이제 업체 홍보에도 이제 많이 글을 올려주셨고, 네, 저도 한번 좀 봤는데 이제 가격도 한 15,000원에서 한 19,000원 정도 저렴하네요. 네, 그런 가격대 바지들도 있고요. 이제 품질은 또 자신하신다면서, 예, 어쨌든 이제 바지 사장님이 되시고. 이제 수입이 좀 많이 줄기도 했고 되게 힘든 와중에도 이제 이런 일을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모금을 진행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은 분이네요. 네. 그러게요. 훈훈한 소식도 많이 있네요. 네. 네, 다음은 호요일 PD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12월 7일에 난민입니다 님이 그 장도리 있잖아요. 네컷 만화. 만평가요? 네, 만평. 장도리가 연재가 되는 곳이 원래는 경향신문인데 많은 커뮤니티에서 많이 퍼가요. 이 장도리 내용이 워낙 요새 이야기를 재밌게 재밌고 좀 씁쓸하게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12월 7일에 올려주신 이제 장도리였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박근혜가 IS 복면 이야기를 한 뒤로 막 온갖 가면들을 쓰고 거리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재치와 뭐 유머가 담겨 있었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 이 장도리에서 이렇게 4칸을 꾸몄어요. 세습되던 귀족 옛날에 우리 이렇게 가 쓰고 그때 그 시절 때 그림으로 해서 세습되던 귀족 계급은 세금과 군역 및 각종 법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대다수 민중들은 과도한 수탈에 고통받으며 일을 할수록 삶이 힘들어지기만 했으니 이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면극 등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하회탈 같은 그런 탈춤 같은 거. 근데 이제 마지막 칸에 지금 이 모습 사람들이 뭐 닭 가면도 쓰고 온갖 좀 V4 벤데타 그런 가면도 쓰고 이런 모습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으리 저희는 지금 역사 공부 중입니다 하면서 하는 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다니 그 사회라는 게 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민중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게 어떻게 또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이제 리플 중에서 뽀또님이 민속학 전공자라고 하시면서 다만 탈춤이라는 것이 단순히 민중의 저항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일반 민중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던져준 그런 당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탈출구처럼.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전 3S 정책처럼.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떤 분은 당시 기득권이 그 정도로 정교한 통제를 했었냐고 하면서 놀랍다고 하시기도 했고. 또 조선왕조가 괜히 그렇게 오래 간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어요. 참 저도 이걸 보고 대단한 통찰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유하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약간 저들 생각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더 자세히 민속학자님도 등장하셨고 자세한 이렇게 완전히 대응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이런 현상에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말을 막스가 했었죠. 그 얘기를. 역사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역사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까먹고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 되죠. 저는 이번에 그 집회 때 많은 분들이 가면을 쓰고 나오셨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가면 금지법을 해라. 가면 쓴 건 뭐 IS의 국민들이 이제 비유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좀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공포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억압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들 가면을 쓰고 나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약간 좀 통쾌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야, 대통령 좀 쪽팔리겠는데 자기가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막 IS 같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스. 사람들은 보란 듯이 가면서 나온 게 통쾌하기도 했고 아마 대통령님은 좀 쪽팔릴 것 같아요. 쪽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민속학자분이 말씀하셨다는 네. 이제 그 말이 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자유, 딱 여기까지의 자유만 허용이 된 채로 그 사람들의 불만을 이런 마치 그 시위가 마치 레크레이션처럼 네. 그렇게 그냥 해결이 돼버리면 아마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득권자들한테 더 유리한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 믿겨지가 않아요. 그걸 계산할 정도로 정교하거나 현명하거나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다음은 개발순애님께서 선정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네, 제가 선정한 글은 12월 8일 날 오후 4시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미확인 문장님이 올려주셨고요. 네. 이게 아마 펌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루리웹에서 아마 출처인 루리웹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셀프 장례라는 장례 문화, 네. 새로운 장례 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본은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진행이 된 상황이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스스로 자기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셀프 장례가 인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관을 골라놓고 66세이신 분 야마다 씨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게 아마 TV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관에 누워보기도 하고 영정 사진도 굉장히 즐겁게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우리나라가 코엑스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장례 박람회가 있어요. 어. 그리고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속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문제를 상담해주고 상품을 팔기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는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참석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의 네.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즐거워 보이세요. 네. 본인의 아이가 없으시대요, 이분은. 근데 이제 뭐 남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직접 준비한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업체와 직접 이 회원들이 좀 상품들을 잘 따져보고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업체와 협상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굉장히 저렴하대요. 사실 요거를 보고 좀 이렇게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고령화와 가족 해체 때문에 이런 장례 문화가 간소화되고 직접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요. 또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부부 단둘이서 살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장례의 인기 비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네. 또 자식과 함께 살지 않고 그렇죠. 핵가족화가 되고 핵가족화가 있고. 굉장히 되고 있고 네. 이 황혼에 또 이혼을 하거나 그쵸. 그래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 또 좀 상황이 다른 게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일본은 저런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후 제도가 아마 좀 정비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네. 장례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거창해요. 장례 준비 자체가 네. 또 장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좀 간소화되긴 했지만 옛날 같으면 가묘를 또 미리 막 써놓잖아요. 그쵸. 이제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되시면 네. 가묘를 써놓고 또 뭐 수의라든가 관이라든가 이런 장례 용품들 네. 또 오시면 하는 식사 장례식장 뭐 1,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좀 네. 빠져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좀 이 빈곤 노인층에 대한 대책이 또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회사에 그 제보 메일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약간 그 장례 쪽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거노인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층이 많고 그게 또 빈곤층이다 보니까 네. 그 예전에 국밥 값인가 뭐 하면서 그 이제 봉투에다가 자신 혼자서 이제 집에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봉투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네, 그렇죠. 장례비라고 네, 기억나요. 하면서 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그걸 해줄 만한 사람이 없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장례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상술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근데 그 분위기상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가격 흥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셀프 장례를 준비하는 이거를 전혀 뭐 엽기적으로 본다던가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마지막 가는 길에 오히려 이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게 혼자이시더라도 고독사라고 하죠. 네. 고독사를 하게 되면 되게 절차도 복잡하고요. 또 돈이 없으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냥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그냥 봉고차 같은 데 다 실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 되게 저렴하게, 그리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셀프 장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바뀔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전에 이제 그 친척분들 중에 이제 돌아가셔갖고 이제 화장터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무덤에만 갔었다가 이제 화장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경험 처음이어갖고 화장터 갔는데 그 벽제 쪽에 납골당. 네. 저도 가봤습니다. 예, 갔는데 가서 또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 딱지가 붙어 있어요. 납골당 내에도. 가난은 죽어서도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알 것 같아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단위마다 주기마다 이제 그 내야 될 돈들이 있는데 일종의 그 집세처럼. 안치비. 예, 그렇죠. 그게 밀려갖고 체납 딱지가 딱 붙어갖고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일괄 수거해서 공동으로 이제 묻을 수 있는 이제 땅에다가 묻어버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사실 뭐 이제 저는 생각 자체가 뭐 죽은 뒤에 뭔가를 모시고 뭘 이렇게 막 꾸미고 하는데 비용을 들인다라는 거는 좀 허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걸 보니까 죽어서도 딱지가 붙는다라는 게, 예, 그게 참 서글프네요. 예, 진짜로. 그 애초에 그 유해를 보관한 그 항아리 같은 게 안치되는 그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애초에 이제 그 비용까지 없으면 이제 화장터에 유택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네. 일괄적으로 화장을 한 남은 뼈를 그렇죠. 공터는 이제 그런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리는 아예 유택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따로 네. 있어서 오히려 거기 들어갈 돈도 없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바로 가게 되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요. 그 생각하니까 우울하네요. 네. 저희 집은 이제 선산, 네. 흔히들 선산이 있잖아요. 네. 보통. 네. 근데 이제 흔히들은 아니죠. 그런가요? 맞아. 죄송해요. 네, 흔히들은 딱지가 붙죠. 저희 집에 이제 선산이 있었는데 네.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댁까지만, 저희 큰아버지하고 저희 부모님 댁까지만 자리가 있어서 네. 저보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 없는 사람.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큰아버지가 결단을 내린 게, 저희 아버지 때부터 이제 화장을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 없는 자리에다가 가족묘 다 같이 이제 봉안을 할 수 있는 크게 봉분 하나 해놓고 가족묘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이제 만들어놨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큰아버지가 좀 옛날 분이신데도 제사를 없애자 하셔가지고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제사요? 재산이라고 들었어요. 재산을 없애자 그러신 줄 알고. 사회 환원하자. 제사하고 장례 이런 게 저희 집은 좀 되게 많이 이제 간소화하고 있어요. 네. 좋다라는 말은 또 이상하겠다. 네. 또 그걸 또 지키면서 또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쵸. 그 죽은 다음에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허무한데요.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양분으로 살아갈 생물들이 있잖아요. 땅 속에 있는 뭐 미생물이 됐든 뭐 벌레들이 됐든 아니면 뭐 꽃과 나무가 됐든, 그게 예전에 좀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걸 실감하지 않았다가 요즘에는 그게 자꾸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완전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양분으로 다시 순환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덜 외로워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아직 뭐 죽을 나이도 아니긴 하지만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사실 저희가 섭취하는 모든 그 생명들, 그러니까 이게 나 또 꼰대질을 그만할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말이고 누구나 다 동의하고 또 누구나 다 아는 말일 거예요, 아마. 모든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을 통해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뭐 사용하는
뭐 모든 것들 그게 다 사실은 생명들이거든요. 대체로 그 나무가 됐든 무슨 뭐 김치가 됐든 고기가 됐든 어떤 생명도 다른 생명의 존재 없이 존재를 못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걸 생각도 못 하고 살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아마 그게 저가 이제 그 애를 키우면서 아마 깨달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를 키울 때 내가 없으면 얘는 힘들겠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좀 넓어진 거죠. 그렇다고요. 네. 네, 꼰대질에 이어서 게시물 네, 지금 또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 43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딱 43살인데 네. 저희 애들은 이미 그 11살이 됐습니다만 큰애가 네. 이분이 첫 애가 지금 43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네. 올려주신 분은 윤호 아빠. 아마 아이를 낳고 나서 가입을 하셨나? 그러니까 윤호라는 이름을 미리 정해놓으셨겠죠 아마? 네. 그리고 올리신 날짜는 12월 9일. 네, 조회수는 6,500일이고요. 와이프와 2010년에 결혼하고 5년 동안 노력 끝에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아기와 함께 집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아빠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내 나이 환갑의 아이는 17살이라니. 사실 제가 아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딴 게 평균 연봉에는 훨씬 못 미치는 넉넉하지는 않고 나름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또 처갓집, 시댁 모두 참 따뜻하신 분들에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단지 저희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4번의 자연 임신에는 성공했으나 모두 10주를 넘기지 못했고 유산하는 바람에 와이프는 4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와이프는 마취가 잘 안 되는 특이 체질로 2번째 수술 때는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이프도 본인이 마취가 잘 안 되는 특이 체질이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네.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왜 그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라는 말처럼 네. 그 아이를 갖고 싶은 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통은 이제 고스란히 이제 와이프가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비명 소리를 만약에 밖에서 들었다고 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임신하고 나서도 아이가 잘못될까봐 매일매일 두려움에 떠는 모습과 잘못되고 나온 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아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마지막으로 시험관 아기만 시도해보고 이것마저 안 되면 이제 정말 포기하자고 그래서 시도했던 게 다행스럽게도 사랑스러운 이쁜 아들을 얻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잘 됐네요. 예. 시험관으로도 한 번만에 성공한 것은 아니고 2번째 성공한 겁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딴 게에도 분명히 계실 텐데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쁜 아들, 딸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윤정아 고마워. 윤호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애기 사진 봤는데 애기가 엄청 똘말똘말하게 생겼어. 봤습니다. 네, 아주 건강해질 것 같아요. 43세 첫째면 늦으시긴 많으신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저희 아버지가 40에 저를 낳으셨어요. 40에. 저도 비슷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40살이 딱 저를 낳았어요. 요즘에는 그래 늦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40. 그죠. 네.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어디를 가면 은행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은행원 분들이 저희 아버지 보고 손자랑 같이 다니는 거 많이 물어봤었어요. 아버님이 좀 난감하셨겠네요. 4번 유산이라니 너무 네. 힘들었겠네요, 진짜.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게 이제 헬조선 하면서 헬조선에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공감대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기를 낳지 못해서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공감대가 또 있고 이 세상은 아무튼 참 다양해요. 예,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또 각자가 추구하는 이익이랄지 목표랄지 그런 것도 좀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꼰대질 나온다고 그만하겠다. 아기 낳은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이제부터 시작이죠 또 그리고 네, 맞아. 예,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 또
즐거움과 고통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늘 빛과 그림자는 공존해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정말 어렵게 이렇게 아기를 네. 가지셔서 네. 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 키우는 너무 과정은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뭐랄까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원했던 걸 얻을 수 네. 있을 텐데 네. 그런데 그게 또 다를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어떤 귀중품 물건을 얻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한 생명이 지금 옆에 딱 칸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아이라는 걸 이제 피상적으로 예쁜 아기라고 했겠지만 정말 예상할 수 없어요. 예,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것들이 빗나갈 수 있고 그런 정말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명체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 정말 그런데 물론 또 행복하기도 해요. 네. 네, 다음은 제 차례인데요. 12월 9일에 아침에 9시 1분에 딱 올리신 글입니다. 언제나 금퇴님께서 쓰셨는데요. 아침부터 눈물이 나네요. 라는 제목이에요.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기획 부서장이다 보니 대충 앞날도 보이고 오늘 아침에 와이프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대출 얼마 남았지? 기술이나 배워볼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당신이 하며 깔깔깔 웃더니 조금 전에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네요. 대충 요약하면 요즘 당신이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거 알고 있었다. 조금 더 아끼고 살면 문제 없으니 당신 하고 싶은 걸 찾아라. 돈보다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다. 화이팅! 이라고 보냈더군요. 아침부터 눈물이 나네요. 라고 쓰셨어요. 요즘 뭐 청년 실업도 굉장히 문제이긴 하지만 정년이 40, 50대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이제 회사에서 잘리진 않을까. 그렇죠. 네,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큰 회사일수록 더 그러죠. 네. 그리고 게다가 뭐 남자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현실에 허덕이며 살다가 또 이렇게 아이도 낳고 이러면 뭐 와이프분은 가사에 전념하시고 남편분은 바깥일에 이제 전념을 이제 버는 일에 전념을 하시면 내가 돈 버는 기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기계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요즘은 기계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그런 세상이라.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쓰신 글처럼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참 약간 조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글을 보게 되니까 참 반가웠어요, 저는. 딴지에는 결혼하신 남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연령대가 높아서. 그래서 작성자분뿐만 아니라 딴개이들의 아내분들도 이렇게 이 본문의 아내분처럼 남편분들을 걱정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일 거라고 전 좀 믿어봅니다. 그렇겠죠?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대출이 좀 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이제 제 앞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고 이제 이자도 다달이 나가고 그래서 뭐 갚을 거 생각하면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섣불리 그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꺼내기가 조금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제 나 힘드니까 고통을 분담하자 이제 이렇게 비춰질 것 같아서 돈 얘기나 힘들다는 얘기를 잘 못하게 되죠. 분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공유하고 살아요. 네, 글 쓰신 분도 이게 사실은 이제 힘든데 그 와이프가 자기를 이제 이해해줬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마움의 어떤 눈물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안타까운 건 그 뒤편 후속편이 만약에 있다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또 더 큰 고통이 몰려올 수도 있죠. 그래도 내 편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바로 그거죠. 네. 네, 바로 그거예요. 네, 돈 문제는 그 돈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 다른 많은 것들이 또 가능성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도 했을 것 같네요. 네. 내가 왜 마음이 없는 소리 하고 있지? 용납하지 못하는. 혀 안에 가시가 돋치려고 그래. 되게 모순된. 그러게요.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편집장님과 다른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에 제가 실언을 했네요, 제가. 절대 용납 안 해. 네, 오늘 게시판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네, 본격 게시판 방송 19회차. 오늘은 현직 군인인 은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악은 대체로 무지에서 나온다. 설령 선이랄지라도 총명한 지혜가 없다면 악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는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악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든 덕은 참된 알매서 나온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상대의 죄를 없었던 일로 해주는 너그러움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지하다는 걸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지성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너블이었습니다.